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일본 아베 꼬리 내리기 시작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감지 못하는 어떤 전향적인 시그널을 아베 수상이 보내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수출 규제 도발을 감행해온 아베 일본 수상이 정말 국내적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얕잡아 본 결과 우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더 타격을 받는 등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쫄짱부의 체면이라고 말이야, 굽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어로 손타쿠라고 하죠. 손타쿠. 윗사람의 심정을 알아서 긴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자민당 정권의 2인자인 간 사장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한국에 양보할 것은 양보라는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직 강요인 국토교통상도 한국은 은인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필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베가 시설포런 모습으로 강경한 모습으로 계속 나가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아베의 심중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베도 넌지시 흘리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라고요. 물론 그냥 얼버무리듯이 그냥 내뱉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아베가 만약에 정말 자신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상태를 꼭 가려고 한다면은 굳이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아베가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전향적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름 아닌 우리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주요 진영 구성을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주한 일본 대사관의 1인자, 2인자, 3인자. 1인자는 당연히 대사고, 2인자는 총괄공사고, 3인자는 정치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1, 2, 3인자를요, 한국 전문가 및 한국 관련 인사로 연이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3인자는 8월 달에 보내왔고, 2인자는 9월 달에 보내왔고, 1인자는 이제 10월 달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1, 2, 3인자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일본 대사관에 보내어진 것은요, 주한 일본 대사관 사상 유래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다 라고 평가받을 정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달에 부임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 2인자인 총괄공사는요, 한국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잘하고 한국통이라고 정말 불립니다. 저도 만나봤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났는데 정말 우리말 잘하고 한국에서 벌써 2번이나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 다음에 3인자인 정치부장은 그보다 앞서 8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도 한국에서 연수를 했고 우리말도 잘하고 부드러운 품성에 저도 만나봤습니다. 정말 한국통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물론 주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자인 대사는 이번 10월 달에, 보십시오. 아베가 7월 달에 수출 규제를 하고 8, 9, 10, 3개월에 걸쳐갖고 핵심 인사를 다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로 선정을 갖고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대사관의 역할, 주한 일본 대사관의 역할에 기대한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1인자인 대사는 10월 달 부임할 예정인데요. 그 역시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아직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한쪽만 알고 그 깊은 사정은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임해올 대사 1, 2, 3인자 이름은 제가 일부러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의 장인이 사실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소설가인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할복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우익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대사로 부임할 예정인 사람이 이 사람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그것만 부각시켜서 구구 아베가 또 구구 인사를 주한 일본 대사관의 대사로 부임시켰다. 끝까지 가자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를 선택했느냐? 아베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국의 진보정부 민주당 정권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고 또 민주당 정권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이 관계를 잘 풀만한 대사급 인사를 외교부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부임해 올 이 사람을 빼놓고는. 왜냐하면은 이 부임해 올 이 신임 대사는요. 노무현 정부 때 주한 일본 대사관의 3인자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우리말 노래도 열심히 배워갖고 사람들 만나면 노래방 같이 가고 우리말도 노래를 많이 하면서 술도 같이 먹으면서 인맥을 민주당 정부 사람들과 인맥을 많이 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왔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라는 그런 평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서는 이만한 한국 민주당 정부와 대화할 만한 대사급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갖다 우리 매스컴에서는 장인이 구구 인사인데 그래서 자살했는데 사실 장인과 사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갖겠습니까? 사위가 그 딸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그 장인의 그 사상이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도 좀 냉철하게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보자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1, 2, 3인자를 한국통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갖고 보내오는 것이죠.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아베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정리하자면요. 최근 아베 주변의 인사들을 언행을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간사장이라든가 국토교통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의 초라한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국내에서 반발하는 반응 등이 점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는 싫지만 아베의 꼬리가 저절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 현상에 맞는 새로운 대처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이쪽에 많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